차가 가는 곳 어디든지 차 안에 완벽한 TV 스카이라이프 LTE TV SLT 위성방송과 KT LTE 기술이 만나 차 안에서 끊김없이 TV를 볼 수 있는 새로운 TV 세상을 열어갑니다. 대한민국 하늘 아래 어디든지 TV가 차 안으로 쏙! UHD 라이프 스카이라이프.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익산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등정 30일의 김선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코스닥 또한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였던 남북 경협주가 차익 실현 물량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조정 흐름을 보였던 제약 바이오주 업종에도 급락이 일어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입니다. 이런 양시장 내림세로 투자자분들이 오늘 우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은 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수익등정 30일과 1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탄탄하고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계신 수익대장 전문가님이 오늘도 특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차트를 볼 때 놓칠 수 있는 부분들 모두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수익등정 30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주식영의 윤정두입니다. 오늘까지 벌써 4거래일째입니다. 4거래일째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게 되면요. 유럽 쪽은 7주 연속 강세. 일본 쪽도 마찬가지예요. 7주 연속 강세 속에서 잠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상승 반등 추세는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쪽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견인해왔던 IT. 그 IT의 대장주인 애플이 또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까지 연출을 해줬습니다. 국내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는요, 오늘까지의 흐름이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 양상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의약품 쪽의 조정,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의 매물, 그리고 오늘 IT 업종을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의 업종이 거래량이 좀 실리긴 했습니다만 수급에 큰 변화 없이 조정폭이 좀 확대가 됐죠. 이러한 공포 심리를 이겨낼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 큰 계좌 수익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요. 시황 부분은 오늘 방송 마감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종목군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발굴해서 오픈해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한 복습부터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첫 화면부터 보시면은 장이 안 좋은데 수익률이 나오게 되면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고요. 또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 보시면서 아 맞다. 오늘도 호텔신라는 장중에 엄청난 강세를 쪘구나. 아 맞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윤정두가 지난주부터 의약품주 전량 매도 사인을 줬을 때 그럴 때에 교육적으로 접근했다면 손실폭이 좀 줄어들 수 있었겠구나. 이런 부분들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었겠죠. 오늘 기준에서는 1위부터 4위까지 호텔신라,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건설, 그리고 BH까지 전체적으로 AS를 해드리는데요. 일단은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요인이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현대건설은 테마주의 위치로 그리고 BH 같은 경우는 오늘 IT 강세 부분에 그 흐름으로 연동돼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호텔신라입니다. 첫 번째 24일 날 2회 방송 때 여러분들께 밋밋한 그림만 아무것도 없이 캔들만 보여드렸죠. 이 캔들만 놓고 보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 보시면 캔들 크기가 작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면 보시면 캔들 크기가 월등히 커지죠. 그리고 이것이 4월 말이라고 기준을 잡는다면 5월 달 기준에서 한 번 더 캔들이 더 커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캔들과 함께 이평선, 거래량, 수급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복습 기준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 부분 한번 놓고 보시죠. 이게 개인의 누적 수급입니다.
개인의 누적 수급인데 이 부분에서 놓고 보실 때요. 자, 페이지 다시 보시면은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개인 누적 수급 어느 정도 물량을 뺏겼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형성해 줄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찌됐건 뭔가의 모멘텀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수급 개선폭이 나타났다는 거죠. 주식수가 대략적으로 3,900만 주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해서는 종목의 주식수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2017년 4월 7일부터 해서 호텔신라에 대한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매집이 됐는지를 아셔야만 대응책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초기에는 공매도에 대한 상한 물량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점진적인 누적 수급. 이게 놀라지 마십시오. 30%에 달하는 1,200만 주. 30%는 넘는 거죠. 1,200만 주에 대한 매집입니다. 물론 매수 평균 단가는 7만 7천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가 굉장한 프리미엄을 가지고 간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추세 범위로 놓고 본다면 호텔신라의 경우는 앞전 고점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 그만큼의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 그래서 펀드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전체 이평선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거래량 수급까지 이러한 부분은 9시 방송 끝나자마자 온라인상에서 첨삭지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많은 부분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현재 보여드리는 것처럼 무엇만 놓고 보시면 돼요? 캔들입니다. 캔들 기준에서 별 3개짜리 장악형, 그 장악형을 넘어서는 장악 확인형까지. 상승 장악 확인은 요 정도 놓여졌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공개를 해서 오픈을 해서 같이 공부를 했던 종목이죠. 그러한 종목의 추가 상승률은 월등합니다. 19.62%. 24일날 오픈해드리고 25일부터 접근을 하셨다면. 결론적으로 캔들 하나만 가지고 놓고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느끼실 수 있는 자리에서도 오히려 추가적인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 안 써있죠, 아무것도. 이때 가장 단순하게 망치형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망치형 하나 보여드리고 여기서 색깔 상관없이 망치형이 발생됐습니다. 라고 4월 30일 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흐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양봉이 발생이 되죠. 윗부분에. 자,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망치형이 발생되고 그 다음날 갭상승. 그러니까 시초가가 어디예요? 이게 정확하게 안 보이시면 안 돼요. 맨 기초 부분 배울 때 우리가 양봉과 음봉, 음봉과 양봉을 배우면서 시가가 어딘지, 종가가 어딘지를 배우셨어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종가가 여기에요, 여기. 예? 종가가 여기인데 시가가 여기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요 정도의 갭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갭이 발생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갭이 발생되고 여기까지의 상승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편입한 가격 대비해서 양봉에서부터 꼬리가 다시 달리면 차익 실현 기준 잡는 거죠. 지금 장세에서 시장이 2600포인트까지 쭉 뻗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수익이 날 때에는 당연하게 수익 실현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같은 날 같은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똑같이 BH입니다.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상의 흐름에서 똑같은 망치형이 떴습니다. 일정 부분의 꼬리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재차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캔들만 놓고 볼 때 이평선도 없고 거래량도 없고 수급도 없고 결론적으로 캔들만 놓고 볼 때 이 망치형의 기준에서부터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망치형에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윤정두만이 설정해 놓는 그 노하우를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망치형이 설정이 돼 있고 그 이후의 그림 보시면은 요거예요, 요거 사실상.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에 놓고 보셨던 그림이 이렇게 망치가 형성이 됐었던 거고요. 수요일 이후에 추가 상승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꼬리를 달았죠.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았어요. 중간까지 내려와 있을 때 21,800원.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같은 장에 고점이 24,000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또 꼬리가 또 전체 봉의 3분의 1 이상 달렸죠. 그럼 최소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을 단행한다.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같은 장에도 BH 같은 경우에 움직임이 강하다. 이 부분은 IT 전체적인 흐름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애플이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
한 방에 다 떨쳐버렸고요. 애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마찬가지죠.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선거 때, 대선 기간 때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그리고 아마존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트러블,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기술주들 끝났다, 이런 얘기 많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기술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6년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2016년도 이후에 시장을 견인했던 IT주들이 미국 쪽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나라의 흐름에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BH 같은 종목군들,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고, 기술적인 부분은 아주 편안하게 캔들만 놓고 일단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시장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종목, 화두가 되고 있는 종목, 현대건설입니다. 우리가 4월 30일 날 주봉의 기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 캔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 시가와 그리고 종가가 어딥니까? 주봉 기준에서 그렇다면 4월 30일이 첫 거래일인데, 그럼 그 전에 종가가 여기인데 시가가 여기로 출발했어요.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따라잡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날 교육을 해드리면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재차. 여기서부터 따라잡으셨다면 30% 수익. 그렇지 않고 교육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셨다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예? 복잡하죠, 그림이. 요 그림인데 요걸 조금 다시 일반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일반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렇게 나와 있죠. 윗골이 달려 있습니까? 안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비석형도 배우고 위에서 생성되는 유성형도 배웠습니다. 유성형의 기준에서 이게 꼬리가 장중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양봉이겠죠. 양봉 기준에서부터 차익 실현으로 밀려 내려온다. 7만 100원을 찍고 밀려 내려온다. 남북 경협주가 아니라 남북 경협주 할아버지라도 8대짜리 있으면 8짜리에서는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 종목을 물론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건설주들의 경우에는요, 지금 많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 할지라도 여타 테마주들 대비해서는 저평가 상태가 이제 막 해소가 된 국면이기 때문에 과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다만 전체적인 추세 부분에 있어서 단기 이격이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범위에서 눌려질 때 차근차근 접근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현대건설 여기까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온라인상에서 2시간 동안 교육받으신 분들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흐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교육해볼까요? 자, 이날 차익 실현 전략했어요. 이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가져갑니다예요. 여기서 잡았으면 또 모를까? 그죠? 근데 이때는 주식 투시경 방송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날은 실패할 수 있겠죠? 실패. 시초가 이후에 밀려 내려오는. 예?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고 시초가보다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관망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가가 어디라고 그래요? 종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 양봉 떴어요, 음봉 떴어요, 이 개념이 아니라 종가가 어디냐는 거. 종가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예? 시가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적은 상승률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상승률입니다. 시가총액이 7조가 넘어서고 있는 그러한 현대건설이 이러한 갭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거래량 없이 살짝 눌렸다 꼬리 달고 빵 들어 올린다? 그렇다면은 여기 혹은 앞전 캔들의 음봉을 전부 넘어서는 구간, 이런 구간을 전부 매수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금 복습입니다. 복습.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1강부터 다시 한번 녹화방송 보셔야 되고요. 첨삭지도 꼭 받으러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역시 버거우니까 꼬리가 없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꼬리가 없더라도 제약바이오 그리고 경협 테마주들은 어지간해서는 차익 실현 대마자. 그죠? 그 다음날. 결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 개파락 이후에 돌리긴 했지만 다시 밀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대건설 같은 경우 또 GS건설 같은 경우 왜 여기서 전량 정리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전량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 과열권에 놓여졌습니다. 아직까지 이격을 배우진 않았지만 첨삭지도에서는 이격 같은 거 알려드릴 거 아니에요. 너무 가파르죠. 그럼 이 이격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20일 동안의 평균 주가, 60일 동안의 평균 주가, 20일 동안의 종가상의 산술 평균, 60일 동안의 종가상의 산술 평균, 그 가격 대비해서 월등히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 최근 볼 수 없는 과열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이라는 것은 관성의 법칙과 회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회계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그랜빌이 주창을 하죠. 이평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추세는 가는데 이것이 너무 가파라진다면, 봉의 흐름이 가파라진다면 다시 회귀될 수 있다. 이 회귀는
가격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이평선이 따라 붙으면서 축소시키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의 흐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 매도가 나간 겁니다. 그러면 건설주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교육을 받고 움직임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면 제약바이오 어떨까요? 제약바이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뭘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비석형을 배웠어요. 아주 간단하죠. 예? 캔들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캔들만. 비석형을 배우고 바닥에서 비석형이 형성되고 2개짜리의 전서구형이 형성된다면 이거는 바닥 반발력을 내줄 수 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최근에 아주 긍정적으로 조정폭을 많이 줬기 때문에 가격 반발력을 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의 흐름이 시장이 오히려 급락을 했어요. 동시호값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급락을 했다는 거죠. 급락을 하고 밑에 시초가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하락. 지금 뭐 빨간색으로 그려드립니다만 파란색의 음봉. 그러고 나서 꼬리 절반. 꼬리 절반 달리고 망치로 돌아설 때에 접근을 했다면 그렇다면은 이날 당일 수익만 해도 6% 이상대의 수익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게 캔들의 묘미입니다. 바닥을 잡아내는 게. 그 이후에 그럼 보실까요?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오고 이 망치의 절반이 아닙니다.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와 있는 부분의 절반. 그렇게 해서 수익률이 12%에 달했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매도 사인이 나갑니다. 왜 나갈까요? 이것도 교육입니다. 교육. 시가총액 3위 종목을 윤정두가 매도하란다고 매도한다고 주가가 밀리는 것도 아니고요. 요 그림은 뭐냐면 주봉입니다. 주봉. 예? 주봉. 우리가 권해드리고 나서 교육을 해드리고 나서 일봉상의 비석형을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망치형이 떠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날도 똑같은 주봉 보여드리면서 망치형 떴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바닥에 망치죠. 이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결론은 그 다음날 이후에 흐름에서 이러한 여기까지 형성되어 있던 망치의 기준이 더 커졌죠. 더 끌어올려졌다는 얘기예요. 더. 그렇게 되면서 전서구형에 가까운 그러한 죄송합니다. 전서구형이 아니고 도지에 가까운 그러한 흐름까지 연출이 되긴 했습니다만 드래곤플라이면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드래곤플라이의 기준에서 사실상 보이지 않는 거래량 이 부분이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훼손되지 않았지만 이 빨간색 선 그려드린 게 주봉상의 망치형의 절반을 이탈시키면 그러면 정리입니다. 근데 미처 정리가 안 됐지만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반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 결국은 마감 방송, 지금 방송 이후에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한 또 교육에 대한 AS 첨삭 지도를 단행해드림으로써 이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언제예요?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 날 방송에서 정확하게 이 그림을 잡아드렸어요. 정확하게. 요거 조금 있다가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가 망치에서 보고 여기서 들어갔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여기 얼마예요? 50만 원을 다시 넘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석별형의 기준이 떴단 말입니다. 석별형. 최근에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석별형. 그 흐름이 그 다음 날은 이러한 참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네, 참사를. 물론 이러한 석별형이 뜨고 나서 회계에 관련된 악재가 터짐으로써 내려온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여기서 준비를 했다면 이러한 참사는 면할 수 있었겠죠. 오히려 여기서 석별형이라고 전량정리 차익 실현을 했다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또다시 공략이 가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예? 석별형. 그죠? 고점 기준에서 다시 양봉을 절반 이상을 깨트리는 흐름. 그렇게 돼서 석별형이 형성하게 되면은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캔들 기준에서는 이렇잖아요. 저기 고점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바닥에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 반전형의 캔들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지. 고점을 쫓아가서 캔들로 쫓아가서 고점 손절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캔들은 바닥과 고점을 잡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고점 잡아서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여기에 흐름. 이거 여기서 차익 실현했다면 여기서 공략이 돼야 안 돼요? 공략됩니다. 전량 매도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왜?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시가가 여기죠? 시가에서부터 이만한 음봉이 떨어졌어요. 예?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드리지만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뜹니까? 망치가 뜨죠? 그리고 나서 양봉으로 이렇게 돌려버린 거예요. 장중에. 근데 이 역시도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는데 추세를 전환할 만큼의 흐름은 아니었다. 왜? 회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팽팽한 의견 교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파락이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다. 결론적으로 꼬리 달고 내려오면 어떻게? 전량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이때 당시에요. 시장이 어떻게 됐냐면 잠깐 시장을 설명을 드린다면은 자, 상장 주식 수가 6,600만 주예요. 26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 50만 원 기준까지 놓여져 있을 때 32조까지 형성됐을 때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꿍 하고 밀려 내려가면서 하루에 17%가 밀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32조면은요,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이 1,600조이기 때문에 2%에 달한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비중 2%짜리가 마이너스 17% 빠지면 시장에 0.35%의 영향을 준다. 얼마? 9포인트 빠진단 말이에요. 이때가 삼성전자가 아직 상장되기 전입니다. 재상장되기 전. 그래서 이쪽에서 밀고 내려가고 셀트리온 밀려 내려가고 의약품 밀려 내려가고 결론적으로 오늘까지 주구장창 밀리고 있죠. 근데 그러한 부분이 시장의 질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거품이 형성된 부분에 있어서의 차익 실현, 과도한 주가 흐름에 대해서의 눌림폭,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시장이 돌려질 때에는 지금의 IT주들이 앞서 나가는 것처럼 실적주들이 움직임을 줄 수 있다.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저 볼까요? 마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석배령 뜨고 어떻게 됩니까?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27% 빠져버려요. 지금 장에 글로벌 증시 유럽 막 7주 연속 강세를 띄고 있고 미국 쪽에서 애플이 막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고 있고 그러한 장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4거래일 정도 고생을 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서만 정리를 했어도 20%대의 손실은 막을 수 있잖아요. 그 이후에 여기서 이걸 낙폭과대라고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직 거래량 안 배웠지만 일부러 갖고 나온 거예요. 오늘 첨삭지도 때 제약바이오 굉장히 길게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제약바이오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의약품주가 날아다녔는지, 이번 랠리는 언제부터 진행이 됐는지, 오바마 케어의 영향을 받을 부분이 있는지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기준에서는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거래량 있어요, 없어요? 이 앞전 거래량 대비 거래량이 안 실려 있죠. 반등이 나와도 죽는 거예요. 어제 금요일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불확실성 다 떠나서 이 종목이 돌리려면 대량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오늘 다른 종목 다 빠졌는데 반등 나와서 좋다고요? 수급이 월등히 좋은가요? 오래간만에 바닥에서 기관이 들어왔다고요? 그게 순수한 매수일까요? 아니면 공매도에 대한 회수일까요? 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보셔야죠. 제약바이오 가지고, 의약품 가지고, 뭐 신라젠 가지고, 셀트리온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수익률 내외 7차례 우승했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교재 내용을 가지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전부 교육을 들어갔으면 됐잖아요. 그죠? 책 10권 냈으면 됐죠? 오늘 무료로 지금의 PPT 자료 전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무료로 2시간 동안에 시황, 제약바이오, 건설 모든 종목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에서의 첨삭 지도도 단행을 해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봉상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장대목 떨어졌죠. 이것을 넘기려면 절반 이상을 돌려야 됩니다. 거래량은요. 얘 이상을 터트려야 됩니다. 이번 주 거래 일수가 또 4일뿐이 안 돼요. 터트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제한적이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만 받으면 종목도 잡고요. 교육만 받으면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 첨삭지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33분을 향하고 있는데요. 수익산맥 3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이라는 게 오른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하면 불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종목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힘든 부분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 검색하시고요.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메인에 이렇게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이 사진이 보이죠. 아래로 내려주시면 방송 배너 사진이 보입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밤 9시에 무료로 강의를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방송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자료까지 모두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투자 전략도 세우시고 주식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까지 모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어찌 보면 굉장히 쉽죠. 네? 굉장히 쉽습니다.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또 사실은 이평선 하나만 가지고도 또 사실은 거래량 하나만 가지고도 종목을 포착할 수도 있고요. 차익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교육이 차분차분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캔들의 빨간색, 파란색, 음봉, 양봉, 시가, 종가, 저가, 고가 이런 부분이 내가 봤을 때 눈으로 확 들어와야 돼요.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시겠죠? 캔들 패턴은요. 대략적으로 100여 가지 패턴 이상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1개짜리에서부터 뭐 4개, 5개, 7개짜리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신뢰도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높습니다. 300년 동안 써온 캔들의 비밀, 오늘 다시 한 차례 시원하게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100여 가지 캔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전형 캔들 중에 별 3개짜리는, 예? 별이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요렇게 있어요. 이건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씁니다. 윤정도가 만든 건 아니에요. 이 별이 1개, 2개, 3개짜리가 있는데 별 3개짜리의 반전형 캔들은 패턴이 6가지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형, 반전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꺾여 나가는 걸 얘기하겠죠. 올라가다가 꺾여서 하락하는 걸 얘기하고요. 지속형의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지속된다는 의미인데 그 부분은 이평선의 추세를 놓고 보시더라도 포착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속형의 경우는 한 가지 있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동일 흑산병형. 그거 하나 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전형의 기준에서 여기 나와 있는 4가지의 패턴 이외에 2가지가 있는데 에비제기 감축형이라고 캔들 4개짜리예요. 그리고 이제 전서구형이라고 해서 캔들 2개짜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는 내용. 어떤 내용이죠? 반전형 캐틀에서 캔들이 하나짜리입니다. 이게. 캔들 하나짜리. 유일하게. 캔들이 하나짜리에서 별 3개짜리는 우리가 망치형 혹은 교수형이라고 부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색깔은 상관이 없어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점에서 떴느냐 혹은 바닥에서 떴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망치형과 교수형을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수형이라는 거는 목을 맨다는 거예요. 행인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누구를 가리키는 그런 교수가 아니고 조금 부정적인 단어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하락 반전,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상승 반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승 잉태 확인형.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 우산형이라는 것을 배운 거고 우산형의 망치형 교수형을 배우신 거고 오늘은 상승 잉태 확인형과 하락 잉태 확인형을 배웁니다. 이 잉태 확인형은 왼쪽 캔들 안에 오른쪽 캔들이 들어와 있는데 상승 잉태는 음봉 이후에 양봉. 하락 잉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봉 이후에 음봉. 그 조금 이따 자세히 깊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캔들이 2개만 있을 때에는 의미가 없어요. 별 2개입니다. 캔들이 3개 확인까지 돼야만 그래야만 별 3개짜리의 패턴이 된다. 그리고 이제 상승 장악형과 하락 장악형. 캔들 2개짜리의 별 3개짜리 캔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샛별 십자형, 석별형, 석별 십자형 이렇게 놓고 봅니다.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색깔은.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밑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왔어요. 그 마지막 양봉이 하나 땅 하고 나왔습니다.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그 다음에 C가가 어디예요? 여기서. 그리고 고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색깔 상관없으니까 뭐 C가가 여기서 다시 밀려 내려도 상관없고요. 그런데 이 캔들의 흐름이 C가 대비해서 밑으로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쭉. 그래 여기는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가 있겠죠.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꼬리 달고 막 돌리면 와 힘이 세다. 꼬리 달고 돌리니까 힘 되게 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앞전의 흐름 그러니까 쭉 형성되어 있던 캔들들이 있잖아요. 이런 캔들이 있는데 요날 양봉이 떴기 때문에 예? 이날에도 안 팔았단 말이죠. 어지간해서는 안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 주가가 조금 밀리니까 누구나가 다 매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어제의 가격에서도 팔 거야. 나는 그저께 가격에서도 팔아버릴 거야.
이제는 정점의 인식을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꼬리를 달고 돌리느냐? 마지막 추경 매수, 마지막 추종 매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는 반전형으로 하락 반전을 기준 잡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똑같아요.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똑같은데 반전의 기준에서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걸 말씀드릴게요. 쫙 미끄러졌어요. 오늘 복습한 종목군들 중에서도 많이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BH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이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꿍 하고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음봉이 꽝 발생이 돼.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어렵다. 오늘 같은 날이죠. 음봉이 꽝 발생됐어. 근데 오늘 같은 날인데 좋은 거는 뭐냐면은 오늘이 주봉상의 첫 거래란 말이에요. 그죠? 주봉상의 첫 거래니까 주봉 기준에서 돌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봉으로는 음봉이어도 오늘 기준에서도 만약에 장중에 돌렸다. 어떤 종목이든지 음봉으로 꽉 미끄러졌는데 끝나고 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 수급의 변화가 없어. 과도하게 밀려 떨어졌어. 그럴 경우에 시장 분위기 혹은 자체적인 힘을 가지고 꼬리를 달고 이렇게 돌리면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들 종목이라 생각하고 막 끌어올려고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오늘 신라젠 막 10% 이상 깨져 내려가는데 그렇게 음봉이 바바바박 내려가다가 꼬리 달고 막 돌려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캔들의 몸통에 절반 이상의 꼬리가 달리면 그러면 그것을 반전의 신호, 우산형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닥에서 뜨면 고점에서 뜨면 밀고 내려가는 흐름이지만 바닥에서 뜨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 올리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하나짜리인데 별이 3개인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도 배우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필살기 부분에서 이 우산형이 떴을 때 전제 조건, 어디서 어떤 식의 전제 조건으로 떠야만 이것이 망치가 되고 이것이 교수가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뭐를 찾아보더라도 망치형 떴어. 상승 반전이야. 상승 반전인데 어디서 하라고. 그리고 망치형 떴어. 근데 어디서 떠야 이게 실질적인 반전의 신호냐고. 그게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복습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상승 잉태 확인형에 대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제 부분은 상승 잉태 확인형의 종목, 그게 완성될 수 있는 종목을 맨 끝자락에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통한 종목을 또 오픈해드릴 거예요. 그 종목 어떻게 돼요? 가지고 가셔야죠. 또. 나머지 부분 어떻게 됐어요? 캔들 하나짜리의 별 3개, 그리고 캔들 2개짜리의 별 3개는 뭐가 있다? 상승 장악형. 반대급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락 장악형이 되겠죠. 두 번째로 3개짜리의 별 3개, 캔들 3개짜리의 별 3개짜리는 상승 잉태 확인형. 그리고 뭐가 있어요? 샛별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요거 별 3개짜리 플러스 확인까지. 이게 뭐였어요? 아까 호텔 신라. 이거보다 더 세죠? 별 4개 주고 싶어. 이게 호텔 신라.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범위는 뭐가 있습니까? 샛별형과 샛별 십자형. 그죠? 이거를 거꾸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거꾸로 놓는 거 복습으로 보겠습니다. 하락 잉태형, 하락 장악형, 하락 장악 확인형.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못 떴어요. 이게 떴죠. 이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얘보다도 신뢰도가 더 높은 도지이기 때문에 이걸 스타라고 합니다. 몸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스타보다 도지가 더 팽팽하단 말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딱 이게 떴다고, 이게. 바닥에서 망치 딱 뜨고 간다 했는데 거래량이 없어. 이거 약한데 해가지고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이게 빵 떠. 에이 모르겠다. 또 차익 실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떠. 근데 얘가 왜 밀려 떨어지느냐? 이 흐름에서 상승 추세로 계속 가야 되는데 도지라는 건 팽팽한 기싸움이잖아요. 올라갈래 말래 올라갈래 말래 올라갈 만하면 누르고 누를 만하면 받치고 그 변동성이 당연히 꼬리가 길게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종가 부분이 여기서 팽팽하게 맞섰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가면 추세 강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려면 거래량이 터지고 해야 돼.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버렸죠. 음봉으로.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음봉으로 밀려 떨어지는데 어정쩡하게 밀리면 상관은 없어요. 그나마. 근데 양봉 떴다고 박수치고 이제 반전합니다. 막 이만큼 깨져 내려오다가 바닥에서 돌린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만큼 깨져 내려오다가 요만큼 돌렸으면 이걸 고점 인식을 안 잡아요, 사실은. 근데 얘는 왜 잡습니까? 그냥 폭락이 나오고 5거래일, 6거래일 때는 쫙쫙쫙쫙 빠지다가 또 12%, 3거래일 만에 12% 이상의 강한 반등이 나오다가 그러다가 눌렸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 고점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다른 종목처럼 1, 2% 움직이고 이렇다면은 뭐 3거래일, 5거래일 만에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뒤에서 한번 놓고 보실 수 있죠. 어찌됐건 절반의 힘을, 이 몸통의 절반을 훼손시켜? 사실은 3분의 1만 훼손시켜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밀고 내려가겠다는 게 앞전의 양봉보다 밀고 내려가겠다는 힘이 더 세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를 감싸 안고까지 내려갔어요, 음봉이. 근데 왜 정리를 못하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만 그럴까요? 신라젠 안 그럴까? 셀트리온 안 그럴까? 바이로메드 안 그럴까? 그냥 떨어지면 낙폭과대입니다. 그게 어떻게 낙폭과대가 돼요? 예? 실적이 없는데, 실적의 PER이 감당이 안 되는데, PBR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테마주의 기준은 명확하게 매수와 매도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석별 십자형 어디에서 뜨는지조차 다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복습해드린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해드렸던 내용 우산형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해드립니다. 망치형의 생성 과정. 대부분이 다 비슷합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5에서 10거래일 동안의 하락 추세. 하락 추세라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락 추세야 5에서 10거래일 동안에 그러면 다 올라가겠지. 이만큼 내려왔는데 5일 10일 빠졌는데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게 아니라 추세적인 범위에서 예? 여기에서의 고점 그리고 좀 움직였어. 이렇게 움직이는데 추세 라인 자체가 급락이 아니더라도 하락으로 연동이 되고 최근 거래일에 신저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흐름. 의미 있는 저점이 형성될 수 있는 흐름. 완전하게 최저점이 아니다 할지라도 장이 맨날 좋으면 이게 어떻게 완전한 대바닥까지 내려와요. 그죠? 대바닥까지 안 내려오잖아, 좋은 종목은. 그럼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데 의미 있는 거래일수 5에서 10거래일 동안의 조정이 나오는데 최근 거래일에 의미 있는 바닥을 형성해 준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망치형의 기준, 생성 과정의 기준이 된다. 아무 데서나 떴다고 망치가 아니고.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첨삭을 해드리면은 3에서 5거래일 정도. 그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015년도 6월부터는 변동성 상한가 제도가 30%로 확대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5에서 10거래일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변동이 월등히 커졌을 때의 흐름에서의 신저가 부분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거래일 캔들 몸통에 음봉이다 하고 가정을 하고요. 음봉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절반 이하에서 망치가 형성돼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음봉 딱 떨어졌다고 치고 아무 데서나 뭐 이렇게 망치 떴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꼬리 달렸으니까 저점 아니냐?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요거는 장악형이 됩니다. 변형형에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은 장악형이 돼요. 그래서 전거래일 캔들 몸통의 2분의 1 이상 하락, 출발 시에 신뢰도 증가. 이러한 부분에 예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첨삭 지도 때 다 보여드립니다. 아시겠죠? 시간 없이 빨리 넘어가요. 캔들의 변동성 범위가 평상시 대비해서 1.5에서 3배 수준.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1, 2%, 1% 움직였어. 근데 의미 있는 바닥을 찍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날은 좀 많이 밀려야 돼. 안 그렇겠어요? 개파락이 일부 나왔든 아니면 그냥 막 빵 밀려가지고 평상시에 1, 2% 움직이던 게 3%, 4% 팡 움직이다가 꼬리 싹 달고 돌리든가. 평상시에 4, 5%짜리 움직임이 있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요? 6%, 7%의 변동이 빵 나오면서 밑으로 막 깨고 내려가서 누구나가 다 공포감을 가질 때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꼬리가 달려야 그래야 생성 과정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뜨는 망치는 인정해줄 수 있구나. 반전형의 기준에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기준 잡으시고 전거래일에도 장대 음봉이 형성돼 있으면 더더욱 신뢰도는 높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생성 과정을 놓고 배우신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것이 돼야 그 다음부터는 그럼 이게 떴어. 어디서 잡을 거야? 손절은 어디서 할 거야? 그래야 그 다음에 알려드리죠. 뭐 처음부터 이거 다 알려드리면 뭐하게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인스코비 월봉 차트인데 1000% 올라버렸어요. 10배. 2달, 3달 만에. 예? 몇 달 안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겨볼까요? 67% 빠질 때? 띵! 하고 쫙 봤더니 쭉 빠지는데 망치가 빵! 하고 생겨. 그냥 막 하고 내려가다 엄청 크죠? 꼬리 부분까지 제가 다 박스를 해놓은 거예요. 평상시 때보다 크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어떻게 돼요? 쫙 돌려. 요게 끝입니까? 아니죠.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저게. 그러면 그 중간에 저 망치보다 내려온 구간이 있어요? 캔들 패턴상으로 월봉으로 나는 인스코비를 봤다. 그럼 월봉상의 매도 사인이 요 정도 보면 뭐 꼬리 길게 달렸으니까 요거 빼고는 중간에 매도 사인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갖고 가는 겁니다. 캔들 패턴은
일봉으로 놓고 볼 때는 단기 공략, 주봉이나 월봉으로 놓고 볼 때는 중기적인 추세에서 나는 제약바이오가 좋아. 이번 조정에 나는 편입해서 중기로 갖고 갈 거야. 그러면 중기, 장기 패턴으로 캔들을 놓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수형은 어떻게 돼요? 교수형은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습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갑니다. 교수형 보시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반대급부에서 5에서 10거래일 동안의 상승 추세 중에서 나오는 현상. 최근 거래일 신고가 형성하고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갭상승의 크기가 높아야 돼. 갭상승이 빵 나오는데 우왕 하고 밀려요. 차익 실현의 욕구가 너무너무 많이 실리게 돼. 그러면서 그 전날의 캔들까지 훼손시키는 흐름. 그렇게 되면은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중국 원양자원 어떻게 됐어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밤 올라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수형 빵 뜨죠. 나는 앞전의 캔들 흐름에서도 전부 차익 실현할 거야. 그렇게 되면서 밀려 떨어지는 흐름. 결과적으로 저 고점에서부터 미련 갖고 자꾸 매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68%에 하나. 네? 100원이 있었다면 38원 남아. 32원 남죠? 32원 갖고 200% 수익을 내야 원금이 되는데 가능해요?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바닥 잡을 수 있고 고점 잡을 수 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시중에 어디에도 보셔도 어떻게 하면 신뢰도가 높아질까? 어떻게 해야 전제 조건이 형성될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거기에 아까 호텔신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수급과 거래량까지 첨삭지도에서는 같이 보여드리죠. 그러한 부분까지 전부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지금 보여드리는 PPT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9시 이후에 첨삭지도 시간에 알려드릴 텐데 지금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저희 수익산맥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들 제공하고 있지만 방송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방송에서 미처 다 못다한 이야기들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무료 온라인 강의에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메인에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윤정도 수익대장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죠. 조금만 아래로 내려주시면 방송 배너가 보입니다. 오늘 밤 9시에 온라인 강의 열린다고 하니까요.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온라인 방송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무료로 전문가님의 자료까지 보내드리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투자 전략도 세우시고 주식 공부도 하시고 전문가님의 자료까지 모두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저와 클라라 씨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유망한 기업들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번 주에 수익대원 현장 출동 그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5월 10일이죠.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바이오 코리아 인베스트 페어에 제가 직접 출동을 하는데요. 여러 바이오 유망 기업들을 만나서 기업들의 강점과 투자 모멘텀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5월 10일입니다. 오후 3시 수익산맥 2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니까요. 수익대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수익대장 전문가님 다시 만나볼게요. 네, 지금 시장 상황 어렵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다고 그랬죠. 절대 그러실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힘드신 게 뭐예요? 제약바이오죠.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교육받고 고점에서 다 정리할 수 있었는데 놓쳤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오십시오. 오늘 오시면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남북 경역 테마주 중에서 시가총액 작은 종목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설주 위주에서의 대응 전략. 그리고 오늘 교육을 통해서 맨 끝부분에 종목을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 종목까지 받아가셔서 지금처럼 안 좋은 장에 오늘 같은 날 호텔신라, 오늘 같은 날 BH 이런 종목을 다 가지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교육 들어갑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상승 잉태형입니다. 하락 잉태형은 반전형의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하락 반전의 기준이니까 이쪽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승 잉태형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흐름이 돼요. 네? 위에서부터 쭉 미끄러져서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어느 한 시점에 이왕이면 장대 음봉이 돼요. 전제 조건 좀 이따 표로 보여드립니다. 장대 음봉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비이성적으로 뭐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 정도의 비이성적인 거 말고 일정 범위에 형성돼 왔던 흐름 속에서 이 정도는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라는 장대 음봉.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오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졌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과도하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돌려놓습니다. 돌려놓는데 결국은 여기를 넘기지를 못해요. 예? 이 캔들의 봉 그리고 이 캔들의 꼬리 부분, 꼬리 대 꼬리 부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건 뭐지? 라고 했을 때가 캔들 기준에서는 패턴 기준에서는 별 2개짜리. 아직까지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닙니다. 그럼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야. 이 안에서 잉태를 했어. 예? 이 캔들 안쪽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다음에 방향성이 만약에 밑으로 깨졌어. 시장 영향이든 종목의 영향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돌려요. 돌리는데 어디를 넘어야 돼? 여기를 넘겨야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캔들 3개짜리 패턴 중에서도 조금 힘의 세기에 있어서는 약세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여기를 넘기는 흐름, 이틀 동안의 기준점을 잡아서 여기를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저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던 흐름의 패턴, 그런 흐름을 돌려버릴 수 있는 힘의 강도를 가지고 간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윤정도 얘기가 아니라 300년 된 캔들에 대한 그 패턴에 대한 시장의 협의입니다. 협의.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번역본이 없어요. 이게 어차피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고 300년 전에. 그래서 스티브 니슨이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패턴을 전부 교육을 통해서 뿌려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정리 내용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정도가 감히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했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30년 동안 모는 종이에다도 기술적 분석을 해본 윤정도가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뭐라 그랬어요? 3에서 5거래일 지금은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1거래일의 캔들이 최근 저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음봉이 하나 뿡 떨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2거래일의 캔들은 1거래일의 캔들 안쪽에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3거래일의 캔들이 1거래일의 캔들의 시가를 넘겨야 돼요. 조금 전에 보신 내용. 예? 예제를 볼까요? 예제를 보시는 게 빠르겠죠.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예전에, 아주 예전에 2014년도 12월 23일부터 2015년도 3월 2일까지. 이때 당시에도 여러분들께 주식 투시 경영이랑 교육 강좌를 해드렸어요. 2015년도에 아시아경제TV에서 여러분들께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보시면은 현대건설 어떻게 됐어요? 우와! 와, 잉태형 떴네, 확인형 떴네. 그 다음에 어디, 매도 사인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쭉 갖고 오다가 여기서 지겨워서 차익 실현을 했어. 의미 있는 저점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쫙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래일수 기준에, 저점이 좀 낮아지고 있네? 낮아지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뭐가 또, 우와! 잉태형 떴잖아요. 그런데 잉태형 갖고 안 돼. 확인형까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갭상승까지 나와. 우와, 박수 치고 좋아해. 어디? 차익 실현 어디 나와? 안 나오죠. 이런 때 조금 이런 거 생겼다고 차익 실현해요? 우리 바보 아니잖아요. 이평선도 볼 수 있고. 응?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어디서 편입을 할까의 기준. 그러한 기준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 없어요. 빨리 넘어가고 마무리할게요. 자, 현대건설 51.31% 적지 않은 수익률이 아주 짧은 구간, 한 달 조금 넘는 구간에 형성됐다는 거. 하락 반전형은 어떻게 돼요? 하락 잉태형, 하락 잉태 확인형. 이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똑같은 생성 과정이 있고요. OCI 주봉입니다. 주봉이나 월봉에서 똑같이 나와요. 어떻게 돼요? 예? 꽝! 그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반등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기대하실 필요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OCI의 하락률도 39.95%. 어마어마하죠. 예전입니다. 예전. 그렇게 해서 교육교재로서 활용을 하고요. 최근 자료는 내일 복습 시간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이 종목 뭡니까?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예? 상승 잉태 확인형 이렇게 뜨더니 호텔 신라 막 날라다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첨삭지도 받으시면서 이 종목이 뭔가 확인하셔야겠죠. 마지막 종목 뭡니까? 상승 잉태형 떴는데 오늘 잉태 확인형까지 갔다가 꼬리 달고 밀렸어? 시장의 영향이야? 우와! 그러면 이거 갈 수 있어? 그러면 이거 편입해야죠. 교육을 통해서 전부 알려드립니다. 지금 9시 다 돼가고 있어요. 저는 먼저 막 뛰어갈 겁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첨삭지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저희 수익산맥 3부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방송 시간 내에 다 풀지 못한 부분들은 윤정두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방송에서 다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포털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 검색하시고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방송 배너가 보입니다. 방송 배너를 클릭하시면 밤 9시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밤 9시에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이번 주에 수익대원 현장 출동 그 2번째 시간 저와 함께 합니다. 바로 5월 10일에 진행되는 2018 바이오 코리아 인베스트 페어에 제가 직접 출동하는데요. 5월 10일 오후 3시 수익산맥 2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익등정 30일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 제공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보다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 스트라이크 변경선입니다. 6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하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답방하는 등 정치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남북 경제협력 업종이 증시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북 수혜주 찾기 열풍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해안이 필요하겠죠. 오늘 여러분의 해안이 되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얼마 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관련주들이 정말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찾아오신 종목이 아직 시장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단돈 1,000원대의 남북 수혜주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가장 세게 날아가는 테마가 바로 대북 관련주죠. 무려 150개 가량의 대북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이 나오는 매우 긴박한 상황인데요. 자, 우선 남강토건이라는 종목은 북한의 주요 인프라 구축 모멘텀으로 건설주의 수급이 무섭게 몰리면서 5,000원대에 불과했던 주가가 3만 원대까지 300%가 넘는 급등이 터져 나왔고요. 현대건설 역시 기존 북한 관련 수주 기록이 부각되며 단 5일 만에 100%에 육박하는 엄청난 급등을 보인 바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는 좋은 사람들과 인디F라는 종목은 대표적인 개성공단 관련주로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각각 2배가 넘는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이뿐만 아니라 대아TI라는 종목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인 철도 사업이 언급되며 1,000원대 주가가 순식간에 6,000원대를 돌파했고요. 그 뒤를 이어 현대, 로템, 푸른건설, 대오AL, 특수건설 등이 상한가를 포함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역대급 급등 랠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시장에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엄청난 정책 수혜가 임박한 단돈 1,000원대 종목을 정말 어렵게 찾아왔는데요. 특히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대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을 만큼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에서 국내 유일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독점 수혜가 유력시되는 종목이니까요.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대북 관련주들이 놀라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종목이 대대적인 독점 수혜가 유력시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은 종목이라 하시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추천해 주실 스타일 종목을 집중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 스타일! 오늘 종목의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이 대체에 불과한 국내 유일의 기술로 대북 사업의 독점 수혜가 유력시되고 있음에도 개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단돈 1,000원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이번 종목이 수혜를 받을 분야는 무려 경제 가치가 수백조 원대라는 점에서 수십조 원짜리 남북철도 테마 대장주인 대아TI보다
더 강력한 재료를 보유한 숨겨진 종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주가의 흐름 역시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평소 10만 주도 채 안 되던 거래량이 상장 이래 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고요. 최근에는 장대 양봉 후 의도적으로 음봉을 만들면서 일부 창고에서 물량이란 물량을 모조리 쓸어가는 등 연일 강력한 매집 신호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며칠 사이 반복적으로 밑꼬리를 아주 길게 만들면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최고의 기술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칫 지금 1,000원대 자리마저 놓칠까 봐 이렇게 거듭 강조드리는데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500% 날아간 대하 TI 좋은 사람들, 푸른 기술을 능가할 초대형 대북 사업의 독점 수혜가 유력시되는 단돈 1,000원대 오늘 종목을 지금 대바닥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시고 추천 1번 누르신 후 전문가 번호 725번, 725번 누르시면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현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수백조 원대 대북 사업에서 국내 유일의 핵심 기술로 독점 수혜가 유력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헌데 이런 엄청난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난 6년간 박스권 최저점, 이제 막 3중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단돈 1,0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때문에 지금 추천드리는 이 순간도 재료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까 봐 마음이 굉장히 다급한데요. 특히 최근에는 강력한 수급 신호라 불리는 대량 거래마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바닥권 돌파를 시도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단돈 1,000원대에 불과한 지금 자리에서 재료 터지기 전에 오늘 종목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국내 유일의 기술로 대북 사업의 독점 수혜가 유력한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평소 10만 주도 되지 않던 거래량이 상장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초대형 대북 사업에 독점 수혜가 유력시되는 1,000원대의 오늘 종목, 더 궁금하신 점 종목 AR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블루오션 미네원 전문가의 고유 번호 725번 누르시면 됩니다. 725번입니다.
불 좀 줘봐. 끝까지 눈을 떼지 말라고 했잖아. 나가. 이 장관이 다 막았습니다, 형님.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야! 못 비켜! 야! 안 그럼 모든 게 사라져버려. 화재, 조금 더 살피면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